뉴캐슬 전부터 이제 인테르전 패배까지 이어지면서 제일 크게 뜨겁게 올라간 논쟁, 바로 트로사르냐 은화네리냐, 이 아스널의 선발 논쟁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 싶습니다. 은화네리가 아닌 아르테타의 선택은 트로사르 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로사르 선발이 스탯적으로 그다지 유의미한 스탯을 찍지 못했고, 경기력에 대해서는 우리 팬분들이 다들 느끼는 게 있을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에단 은화네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윌셔를 이을 헤일랜드의 아이돌입니다. 이미 12세 때부터 잉글랜드 최고 재능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아마 지금 아스널 리저브 팀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루이스 마이스 스켈리와 더불어서 잉글랜드 최고 재능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은화네리가 15세 때 헤일랜드 아카데미에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은화네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빌라나 첼시나 웬만한 PL 빅리그 클럽들은 다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페어 메르테자커,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많이 늙었네요. 페어가 유망주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계약에 관여해서 애지중지해서 데려온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프로 선계약까지 구두로 합의했다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세 때 리저브 팀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프로 선계약까지 구두로 합의를 했다? 이것은 헤일랜드 최고의 아이돌 윌셔와 세스크 파브레가스한테도 없었던 일이라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은화네리가 헤일랜드에서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유망주구나 바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헤일랜드에서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유망주가 은화네리, 스켈리, 그리고 좀 더 어린 나우만이라는 선수가 있죠. 이 세 선수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아스널이 유망주가 대대로 잘 올라왔던 팀이었고, 최근 부카요 사카 이후에 잘 유망주가 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렇게 또 어린 선수들이 올라오니까 반가운 것도 사실이고요. 축구장 안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공격 재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격 재능은 확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탈압박, 슈팅, 공간 활용 등 선발로 나온 트로사르의 답답함을 상쇄시키는 재능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컵 대회에서 본인이 하프 스페이스 볼을 잡아 중앙으로 쇄도한 후에 왼발로 멋진 가마차기 골도 보여줬고요. 뉴캐슬전 교체로 투입해서 본인이 중앙 지역에서 볼을 잡아서 턴 동작 후에 유효 슈팅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원하게 왼발로 큰 슈팅을 날리는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압박을 받아도 터치가 튀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은화네리가 저는 아직까지는 피지컬적으로 완성됐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대 수비에, 특히 PL에 강한 몸 경합에서 본인이 쫄거나 밀릴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볼을 잡는 순간 이게 리저브 경기인지 1군 레귤러 경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턴을 한 후에 공간을 보고 과감하게 슈팅을 내리던가 아니면 드리블을 한번 더 치던가 볼 뺏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두려움이 별로 없어 보이더군요. 그런 장면만 봐도 팬들이 왜 트로사르가 아닌 은화네리 선발을 원하는가 딱 알 수 있는 몇 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선발 안 써? 당연히 의문이 들죠. 우선은 제가 느끼기에 은화네리가 선발로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화네리는 확실한 포지션이 없습니다. 이 선수가 세컨톱인지 아니면 윙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명확한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은 선수가 어린 나이에 1군에서 부상선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군에서 소모되는 것은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날 뉴캐슬전에서 본인이 확실한 포지션이 없어서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은화네리가 수비 위치를 전혀 못 잡았습니다. 축구는
볼을 잡는 시간보다 본인이 볼을 안 잡은 시간이 더 긴 스포츠잖아요.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압박을 들어가는가, 어떻게 맨투맨 압박을 들어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뉴캐슬전 잠깐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은하네리는 본인이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경기장 어디에 서야 되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본적인 데인마크뿐만 아니라 압박 위치까지도. 이것만 봐도 1군 레벨에서 뛰기에는 수비적인 마인드가 도저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저런 수비 문제 때문에 선발로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트로사르가 이따 제가 뒤에 PPT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트로사르가 수비 상황에서 꽤나 성실하게 뛰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그컵 대회랑 교체 출전한 PL 경기를 좀 잠깐 봤을 때 왼발각이 아니면 슈팅이나 크로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하네리가 조금 더 성장을 하려면 왼발각이 아니면 슈팅이나 크로스 생각을 안 하는 거를 이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은하네리가 장점이 정말 많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유망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아스널의 컨셉은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공격 진영에서 압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팀의 전술 중에 하나인데요. 아스널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공격 진영에서 압박이 1등입니다. 그리고 인테르전에서도 강한 압박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강한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전방 압박이나 수비 포지셔닝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있는 은하네리는 선발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리그의 팀들이 만나는 무대인데 그런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이 전방 압박 1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냐? 바로 하베르츠입니다. 제목을 압박왕 하베르츠라고 지었는데요. 이번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매치데이 4까지 전방 압박 수치가 나왔는데요. 1위부터 5위가 나왔습니다. 1위 하베르츠입니다. 54번으로 인테르전에서 기록한 전방 압박 횟수입니다. 2위는 트로사르, 3위는 무시알라, 4위 역시도 하베르츠입니다. 5위는 레테기이고요. 제가 왜 트로사르가 선발인가, 이거에 대해서 트로사르의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트로사르가 볼을 잡았을 때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사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시즌 아스널의 전술은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진영에서 압박에 대해서 마인드가 잘 장착된 선수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트로사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하네리가 아닌 트로사르가 먼저 옵션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 생각을 합니다.